오늘 1시간 반 정도 여러분들께 제가 범초 우리 윤여정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한시로 보는 나주 풍류, 이 솔찬히 좀 거창한 것입니다. 이게 말씀드리기도 그렇게 쉬운 내용이 아닐 수도 있고, 그러나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조금 풀어갈까, 지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이 순간에도 지금 머릿속에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나주 하면은 저도 그러지만은 외부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에는 나주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들이 이미지가 몇 개가 있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먹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특히 과일 좋아하는 사람들은 배 아니냐. 그 다음에 또 풍류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또 다른 쪽을 또 이야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농사일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나주 평하니까 그쪽으로 또 연관을 시켜서 생각을 하시고, 또 투망질하고 천례복이 좋아하시는 분들은 영산강을 바로 떠올리기도 할 것이고, 어떻든 나주의 이미지는 그런 식으로 점철이 되어 있죠. 나주 하면은 배, 영산강, 그 다음에 인물로면은 단연 백호 임재 선생을 거론하지 않을라야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백호 임재 선생님의 직계 후손이라고 해서 멀리서부터 여기까지 달려오신 우리 임몽택 교수님도 계시지만은, 그런 정도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부정적인 이미지는 없어요. 한 지역의 문화를 갖다가 대변해주는 아주 대표적인 것들로 이렇게 할 것입니다. 어느 지역이든지 마찬가지죠. 그 중에서도 나주 하면은 인물로는 어떻든 간에 조선 500년사, 어쩌면 우리 한시 문학사에서 불세출의 대문인 백호 선생님을 떠오를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연관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배. 근데 배도 어떤 이미지를 갖고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은 차이가 있겠죠. 여기 나주에 관련된 인물은 아니지만은, 여러분들 조선시대 때 매창이라고 하는 기녀 기억하시지요? 어느 분이 그 매창이라는 분 시 한번 낭송해 보실 수 있습니까? 이와우 흩날릴제 울며 잡고 이별한님, 추풍낙엽에 쳐도 날 생각는가, 천리의 외로운 꿈 오락가락 하여라. 그 시비가 어디에 있어요? 그렇죠. 부안 읍내 한 가운데 있죠. 매창이라고 하는 그런 거. 매창 그렇습니다. 그 매와 매자에다가 창자니까 이게 참 이걸 갖다가 설명을 하는 것 자체가 좀 우습죠. 그냥 매창. 그 이미지를 이렇게 다 그려보면은 그냥 거의에서 그 느낌. 이게 아마 시어 같은 경우에도 이제 대부분은 그럴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자기의 불리는 명칭을, 이름을 매창에서 개수나무 개자에다가 랑자를 써서 개랑이라고 이렇게 바꿨는데, 근데 어떻든 간에 금방 이화우, 아주 유명한 그런 거. 그 이전에도 물론 이런 단어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은, 이화우 흩날릴제 울며 잡고 헤어진님, 이별한님 하면은 다 여러분들 부안 출신이지만은 조선시대 때 3대 여류 시인 중에 한 분이죠. 매창, 황진이, 그 다음에 또 헌안설원을 치기도 하고 또 다른 분을 치기도 하고, 어떻든 간에 백꽃, 배에 관련되는 거 이미지하면은
아마 가장 많이 떠오르는 인물이 이 매창이라는 분입니다. 여러분들 매창이라는 기생이 어떤 연유 때문에 저 시를 읊었어요? 전 모릅니다, 솔직히. 다 아시는데 모르실 것 같아서. 아니고 또 독특한 그런 그 잠깐 스토리를 이야기를 하면은 그 당시에 매창이 부안에서 그렇게 시서로 특히 또 검은고에 상당히 능통했다고 그래요. 그렇게 이름을 날릴 때 중앙에서는 유희경 선생이 아주 시제로 엄청나게 이름을 날렸어요. 유희경이라는 분이요. 유희경. 유희경. 그런데 매창하고 유희경 선생하고는 나이 차이가, 매창이 1573년생, 2년생, 그리고 유희경 선생이 1545년생인가 그러니까 나이 차이가 한 30에서 이상 이렇게 나지요. 두 사람의 이별 관계를 읊어놓은 것이에요. 이 매창이라는 시인이. 근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가까웠냐. 이미 서울, 한양에서는, 서울에는 유희경이가 있었다면은 부안에는 매창이 있었다. 이렇게. 근데 두 사람 다 천인이었다고 말이에요. 유희경 선생도 천민 출신이고, 매창은 이제 기생 출신이니까 당연히 천인이었고, 그런데 두 사람이 임진왜란 직전에 만났다가 임진왜란이 끝나고 15년 만에 만났어요. 그러니까 만나기 임진왜란 전에 만나셔가지고 헤어졌는데 소식이 두절됐죠. 그때 바로 매창이 금방 이화우 흩날릴제라는 시조를 유희경 선생을 생각을 하면서 읊은 그런 시조입니다. 어떻든 유희경 선생은 그 뒤로 임진왜란 때 의병을 모집해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그래가지고 면천됐어요. 그러고 이제 계속해서 당상관까지 통정대부까지 올라가신 아주 특이한 인물입니다. 어떻든 이화우 흩날릴제는 거기에서부터 나왔다. 자, 우리가 아까 같이 나주를 연상을 하면은 배, 그다음에 백꽃, 이제 이화 그러죠. 그걸 이렇게 연상을 하는데 백꽃을 연상을 하면은 항상 대낮의 백꽃보다도 무엇하고 연관시켜서 생각을 합니까? 달밤하고 연관을 하지요. 달밤하고. 그래서 달밤하고 항상 연관을 해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달과 그 다음에 백꽃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항상 연결시켜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백꽃의 배와 백꽃에 관련해 가지고 동양 사람들과 서양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미지가 이 한 가지만 보더라도 극단적으로 갈려지게 돼요. 서양 사람들은 배를 생각하면은 무엇을 생각을 해요? 배가 탐스럽게 생긴 것으로 해서 여인의 가슴을 연상을 하고, 그 다음에 배즙 달콤하죠. 여러분들 그 무슨 뭐 감기 걸려서 천식 걸려서 그런 생각하지 말고 그러죠. 그래서 항상 달콤한 배즙과 여성의 아름다운 그 가슴을 연상을 한다든가 그런 쪽으로 대부분 점철되어 있어요. 그런데 동양 사람들, 특히 한국 사람들은, 우리 조선 사람들은 전혀 그런 생각을, 여기에 그런 생각 갖고 있는 사람 한 3분 계시겠지만은 몇 분 빼놓고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배 하면은 배 자체보다도 뭘 연상을 해요? 백꽃을 생각을 해요. 이화를 생각한다고. 자, 아까 이 이자가 백꽃 이자에다 꽂았자니까 반드시 백꽃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백꽃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라고 하는 것은 우선 흰색이지요. 그러니까 깨끗하고 청초하고 고결하고, 그 다음에 어떻든 봄에 피니까 봄의 전령사고, 이런 쪽으로 해서 굉장히 풍류적이다 그 말이에요. 낭만적이고 그런 것들이 서양 사람들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미지에 굉장히 큰 차이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특이하게도 백꽃을 매화를 노래한 것은 중국이나 우리나라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 백꽃을 노래한 것은 중국에서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우리 조선의 사람 선비들만 이 백꽃을 시로서 이제 몇 수가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매화에 비하면은
매화나 국화나 이런 것에 비하면은 택도 없이 적지만은 어떻든 간에 많이 이렇게 남아있어요. 자, 역시 아까 말씀드렸던 조선의 대문인이었자 대시인이었던 아까 백호 임재 선생. 임재 선생에 관련되는 매화, 아니 매화란다. 백꽃에 관련되는 시를 역시 우리가 안 읊고 갈라야 안 읊고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자신은 잘 아시는 무슨 시가 있어요? 자, 무오별이라는 시가 있죠? 이걸 또 해석하기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해석하면 재미가 없다 그 말이에요. 어떻든 굳이 해석을 하면은 말 못하고 헤어지다. 말 못하고 이별하다. 없을 문자, 말씀 어자에다가 이별할 별자니까 말 못하고 헤어지다. 15월계녀. 그러죠? 그 다음에, 수인무효별. 그 다음에, 귀일의 엄중문안이 흡향이화월이다. 요 시를 15살 때 지으셨다고 그래요. 15살 때. 제가 상당히 오래전에 이 시를 보고 야, 이래서 천재 시인이었구나라고 그런 생각을 해요. 한번 보겠습니다. 15월계녀 수인무오별 귀일의 엄중문안이 읍향이화월이다. 15는 15살이라는 이야기예요. 월계녀는 월나라 시냇가의 여인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월나라 여인의 시냇가의 여인이다. 그 다음에 수인, 부끄러울 숫자 사람인 자예요. 사람이 부끄러워서. 그러니까 여기서 촌스럽게 사람이 부끄러워서 하면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죠. 그냥 부끄러워서. 그냥 부끄러워서 무어별. 여기에 이제 시 제목으로 후세 사람들이 한 것이지 백호 선생이 직접 본인이 이것은 무어별이다. 이러든 않으셨을 거예요. 그러죠. 후세 사람들이 너무나 이 단어가 마음에 드니까 그렇죠. 무어별. 없을 문자, 말씀 문자. 말 못하고 헤어지네. 그러니까 어째요? 부끄러워 말 못하고 헤어지네. 그런 이야기예요. 귀일의 엄중문, 돌아올 기자 올렸자. 돌아오다. 어디로? 집으로 돌아와서 이거 닫는다 그 말이에요. 중문. 여러분들 그냥 혼문도 아니고 중문. 그러니까 문을 얼마나 굳게 닫았겠습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인들이 들어가는 문은 건문이 아니고 안에 중문이죠. 사랑 제친해 가지고. 그런데 그걸 표현한 거예요. 중문. 무거울 중자 문문자. 중문 걷어 닫고 돌아와 중문을 걸어 잠그고 그러고 눈물을 줄줄줄 흘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향하다. 어디를? 백곳에 비치는 달을 향해서 눈물만 줄줄 흘리네. 왜? 말 못하고 헤어진 님 때문에. 백호 임재 선생께서 이 시를 일설에는 15살 내지 16살 때 지으셨다고 그래요. 16살 때. 세간에는 이 시를 갖고 이제 뭐 시적인 차원에서 이제 분석을 하기도 하고 사랑설레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잡하게 그렇게 생각할 것 없어요. 대신 우리가 일반 우리 이제 한국 이제 우리 글로 쓰는 시도 마찬가지지만은 특히 한문으로 된 시는 어떻습니까? 표의 문자이기 때문에 글자 하나하나와 행간 속에 들어있는 것들을 이해 못하거나 또는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포인트를 이해 못하고는 전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대표적으로 여기에서 월계녀란 이야기예요. 무슨 이야기예요? 그렇죠. 월나라 처녀다 그 말이에요. 그럼 월나라 처녀가 어떻단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은
실제로 그런 사람도 봤어요. 이게 너무올 자에다가 신의 개자예요. 그러니까 신에게 건너편에서 빨래하는 처녀야. 그건 말이 안 되지요. 여기에서 월계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물론 백호 선생님이 안 계시니까 물어보든 못했지만은 여러분들 중국의 4대 미녀 하면 누가 생각이 납니까? 그것도 안 실래요? 그러시지 맙시다. 여러분들 우선 연대상으로 하면은 서시라는 여인이 생각이 나죠? 서시라는 여인이 있고 중국의 4대 미녀하고 공통적으로 알려진 내용이에요. 또 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서시가 있고, 그렇죠. 양귀비가 있죠. 양귀비가 있고 또 그래. 왕서군이 있습니까? 왕서군이 있고 또 그래, 초선이라는 여인이죠. 초선이라는 여인이 있어요. 여기에서 이 초선이라는 여인만은 역사 속의 인물이 아니죠. 삼국지라는 소설 속에 나온 인물이에요. 삼국지 소설 속에만 나온 인물인데 나머지는 전부 다 역사 속의 실질 인물입니다. 이 네 여인을 가르쳐가지고 중국의 4대 미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서시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런 여인이죠. 누구예요? 중국 춘추 시대 때, 춘추 전국시대 때 저 남쪽에서는 양대 국가가 있죠. 서쪽으로는 초나라가 있었지만은 제일 많이 다툰 나라가 장강을 중심으로 누구 어디예요? 오나라하고 월나라하고 오직이 다투면 오월 동주라는 말이 있고 와신상담이라는 그런 여러 가지 고사성어가 나올 그런 정도니까 어떻든 간에 월나라 부천하고 오나라의 부차하고 전투를 하죠. 그래서 결국은 부차한테 졌다가 월왕구천이 잡혀 들어가죠. 그런데 월왕구천을 구해내기 위해서 거기에 책사가 범녀라는 사람이에요. 많이 들어보셨죠? 범녀라는 사람이에요. 사마천어 사기 화식열전에는 엄청나게 부를 이루었던 도주공이라는 사람으로 재등장을 합니다. 어떻든 간에 범녀가 오왕 부차의 세력을 꺾기 위해서 민여기를 쓰는데 그때 발탁된 여자가 서시예요. 지금 여러분들 중국에 가면은 소주 항주 있죠. 항주에 가면 어디가 있습니까? 서호 있지요. 거기하고 다 관련된데 그 근방에 절하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거기 앞에 신해계가 바로 월계라는 천입니다. 거기에서 살았던 시시성을 가지는 그 절하산 서쪽에 살고 있는 시시성을 가진 여인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서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서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여인이 이제 결국은 오왕부차는 서시라든가 여러 이제 여인들을 상납받고 향락에 빠져가지고 결국은 오랑구천에게 이제 멸망을 당하죠. 망하게 된다고 말이죠. 그때 어떻든 그 미녀의 이제 대표적인 여인이 이 서시라는 여인이라고 말이죠. 이 여인은 무엇으로 말하냐면 이렇게 그러죠. 뭐라고요? 그렇죠. 치머. 치머. 잠길 침자에다가 고기였자. 이 서시라는 여인이 월계에서 월나라 시내니까 어떻든 지금 항주 어디 근방이라고 하는데 절하산 있는 데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빨래를 하면은 얼마나 이쁘든지 물고기가 쳐다보다가 헤엄을 못 쳐버려. 그래가지고 그냥 물속으로 우리 전라도 멋있는 표현으로 꼬라 박았다 그 말이에요. 잠겼다 그 말이죠. 그런 정도로. 그래서 치머지색. 물고기도 잠기게끔 만들어버린 그것이다. 아까 그 4대 여인들의 관계가 전부 다 그런 식으로 표현돼요. 아까 왕소군은 한나라 때 여인이죠. 흉노의 그 선우에게 이제 강제로 시집가게 되면서 간단히 이야기해보고 그렇죠. 슬픔에 잠겨가지고 사막을 이렇게 건너가는데 너무 비통해. 다시 한번 가면은 돌아오지 못하니까. 그래서 이제 비파를 들고 탁 타고 있는데 그때 해필 달빛이 겨우겨우게 떨어지고 비추고 무엇이 지나가요?
기러기가 지나가더라가 말이죠. 기러기가 지나가다가 뭔 소리가 들리니까 아래를 쳐다봤어요. 그러니 너무나 아름다운 인연이 비파를 타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러기가 어쨌어요? 나는 것을 잊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바닥에 떨어졌다. 그래서 나간이라는 표현을 써요. 떨어질 낙자 기러기 한자. 네? 너무나 사실적인 표현이 아니고 뻥이 좀 셉니까? 절대로 허풍은 아닐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양귀비는 수화, 함수지색이라고 돼요. 양귀비가 가면은 꽃이 피었다가도 어째요? 부끄러워서 양귀비의 미모에 부끄러워서 그냥 꽃이 그냥 닫아버렸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전설적인 소설 속에만 나온 아까 초선이라는 여인은 삼국지 초합 부분에 처음 부분에 이렇게 나와요. 왕륜이라는 사람의 그 양녀로 있었는데 이제 동탁과 여포에게 이렇게 시집을 가게 되는데 자기 딸을 이렇게 보내면서도 너무나 아름다워. 그러다 슬픔에 잠겼다가 쭉 이렇게 보니까 자기 딸이 후원에 이렇게 거닐어. 그런데 달이 떠서 비치다가 그냥 자기 딸을 보는 게 부끄러워서 어디로 들어가 버렸어요? 구름 속으로 들어가 버리더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다들 폐자를 써서 폐월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렇게 내 여인. 어떻든 간에 서신은 고기도 헤엄치는 것을 잃어버릴 정도의 미모를 가지고 있다. 지금 여기 오신 여성분들은 지금 제가 봤을 때 빈말에 다 그러신 것 같아. 대단히 지금 이렇게 기분 좋아져가지고 막 적기도 하시고. 이 서신을 가리킨 게 15월견입니다. 15살 먹은 월나라 시냇가에 있는 빨래하는 처녀야. 그런 이야기예요. 내용적으로 보면은. 서시, 금방 여기에 관련되는데, 이 서시가 가슴앓이병이 있어가지고 항상 찡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예쁜 사람은 꼬라지를 부려도 예뻐요, 안 예뻐요? 솔직히 이야기해봐요. 그러죠? 미운 놈은 벨짓거리를 해도 미워요, 안 미워요? 그런다고 해서 떡 하나 더 주지 말고, 밉지요. 이 서시가 가슴앓이병 때문에 항상 찡그리게 있는데, 그거 자체도 이쁘게 보여. 그런데 마치 같은 시시인데, 절하산 동쪽에 있는 시시 여인은 그냥 동시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쪽에 있는 여인은 별로 안 예뻤던 모양이야.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쁠까? 그러다가 서시를 보니까 얼굴을 찡그리거든. 오냐, 나도 얼굴을 찡그리면 이쁘게 보이는 모양이구나. 그때부터 동쪽에 사는 시시 여인도 얼굴을 찡그리고 다녔어요. 못생긴 그러니 얼마나 더 보기 싫겠습니까? 그래서 그 유명한 동시효빈이라는 사자성어가 나왔어요. 이 빈자가 여러 가지 들었는데 찡그릴 빈자입니다. 이 동시효빈, 동시에 찡그림을 본받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잘 알지도 못하고 내력 없이 나무 흉만 내다가 오히려 쪽팔린 경우, 또 동시효빈이라고 그래요. 야, 어떻든 이런 내용들이 더 많은 내용이 있지만 이런 내용들이 이해가 되지 않고는 이 시 자체를 근본적으로 시작을 할 수가 없다고 말이죠. 이해를 하는 데 있어서. 자,